안녕하십니까. 애동닷컴 운영자 강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2013년도 4회차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일러 액체 연료의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 보일러의 연료라는 거는 고체, 액체, 기체 연료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물론 효율과 완전연소 그리고 발열량이 가장 높은 건 기체 연료였는데, 이 문제에서는 액체 연료의 특징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액체 연료의 특징을 물어보면 고체 연료랑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액체 연료 특징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죠. 자, 1번. 품질이 균일하여 발열량이 높다. 그렇죠. 고체 연료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품질과 발열량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운반 및 저장, 취급이 용이하다. 그렇죠. 요거는 액체 연료 자체 특성이에요. 왜? 액체라는 거는 어떤 모양의 용기에도 가득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액체 연료는 운반 및 저장, 취급이 용이한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맞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회분이 많고 연소 조절이 쉽다라고 돼 있는데, 회분은 어때요? 고체 연료에 비해서 회분은 적습니다. 왜? 고체 연료보다는 발열량이 높고 완전 연소하기가 쉽거든. 자, 그러므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그리고 4번도 마저 읽어보면 연소 온도가 높아 국부가열 위험성이 높다. 자, 그래서 고체 연료에 비해서는 연소 온도가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부가열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문제 1번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증기 보일러에 설치하는 압력계의 최고 눈금은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가 되어야 하는가? 자, 그래서 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8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편이에요. 자, 그러므로 2번에 증기 보일러에 설치하는 압력계의 최고 눈금은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의 1.5에서 3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2번의 답은 3번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 자주 나와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일러의 연소장치에서 통풍력을 크게 하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 통풍력을 크게 하는 조건 문제 같은 경우는 자연 통풍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연 통풍 방식이 뭔데요? 이 연소실과 굴뚝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상태죠. 그래서 이 송풍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즉 이 연소실의 내부의 배기가스 밀도와 외부 공기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거를 자연 통풍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때 여기가 연소실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뭡니까? 우리가 연도라고 하죠. 그래서 연기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해서 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걸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는 굴뚝이라고도 하고, 요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연돌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돌이 말 그대로 굴뚝입니다. 그리고 연소실과 연도를 연결해 놓은 거를 연도, 연기가 지나가는 길. 자, 그래서 이때 배기가스가 잘 빠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정말 간단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배기가스의 통풍력을 높이려면 연소실, 이 연소실이 뭐예요? 내부에서 이제 버너를 이용해서 화염을 일으키잖아. 그럼 연소가스가 발생되고 연소가스를 쓰고 남은 게 뭐야? 배기가스란 말이야. 그거를 빨리 빼기 위해서, 통풍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연소실의 온도와 실외, 외부의 공기의 온도 차를 크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지. 연소실의 온도는 더 높게 할수록 좋은 거고, 외부 공기 온도는 더 낮게 할수록 좋은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체의 밀도는 어떻게 돼? 가벼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의 공기는 무겁고 이 실내의 공기는 가벼워지니까 당연히 더 빨리 나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외부의 온도와 내부의 온도 차를 크게 하면 할수록 얘가 더 빨리 빠져나가는 겁니다. 간단하죠? 밀도 차에 의해서 배기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는 왜 가벼워집니까? 우리가 물을 생각해 보자고요. 물을 가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올라가죠. 그리고 뭘로 바뀝니까? 증기로 바뀌어요. 그럼 증기는 어떻게 됩니까? 쭉 날아가요. 그럼 왜 그래? 공기보다 밀도가 가벼워지거든. 즉 물보다 증기가 밀도가 가볍다라는 거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밀도가 가벼워진다. 그래서 얘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이 올라가는 통풍력이 더 커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외, 실내의 온도차를 크게 하면 할수록, 크게 하는 방법이 결국 뭔데? 연소실의 온도를 올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외부 공기 온도를 낮추거나 올릴 수는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양쪽의 온도차를 크게 한다라는 소리는 결과적으로 연소실 내부의 온도를 높인다,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기 보자고요. 통풍력을 크게 하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1번에 연돌의 높이를 높인다.
이 연돌의 높이를 높인다. 맞습니다. 왜 그래요? 연돌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실외 공기의 온도는 어때요? 요 끝에 닿는 온도와 이 위에 닿는 온도는 어때? 이 위에 닿는 온도가 더 낮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랑 온도 차가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렇게 밀도차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맞고, 그 다음 2번에 배기가스 온도를 높인다. 맞죠? 이 연소실의 온도를 높이는 거야. 그러면 배기가스 온도 역시 높아질 테니까. 그 다음 3번에 연도의 굴곡부를 줄인다. 그렇죠. 연도가 뭔데? 이 연기가 지나가는 길이라며. 여기에 굴곡부가 많으면 배기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1, 2, 3번 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연돌의 단면적을 줄인다라고 돼 있는데, 단면적은 요 단면적은 크면 클수록 빠져나가는 배기량이 어때요? 커지겠지. 자, 그러므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그래서 3번에 틀린 것은 4번.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보일러의 부속장치 중 추결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추결기라는 거는 우측에 보면은 해설에 추결기 해가지고 보일러의 저부하 또는 변동부하 시 잉여 증기를 저장하고 과부하 시 저장된 잉여 증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변압식과 정압식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피크 부하가 아닐 때 통상적으로 우리 난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피크 부하라는 건 뭡니까? 난방을 해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추울 때잖아. 그래서 뭐 새벽 타임이라든가 아니면 밤에 우리가 난방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오후에는 어때요? 날씨가 좀 따뜻하죠? 근데 이때 풀가동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증기를 추결기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해놨다가 피크 타임에 요 증기를 다시 이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뭐 증기를 100% 가둬놓지는 못하겠지만 증기를 어느 정도 응축수 상태로 가둬놨다가 우리가 피크 부하 시에 그 부족한 용량을 보충해주는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추결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죠. 보일러의 부하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다. 그래서 부하가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피크 타임, 뭐 보통 타임, 그리고 뭐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진다던가 뭐 요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화염 검출기의 종류 중 화염의 발열을 이용한 것으로 바이메탈에 의하여 작동되며 주로 소용량 온수 보일러의 연도에 설치하는 것은 해가지고, 자, 첫 번째 줄에 화염의 발열을 이용했다. 그러면은 스택 스위치예요.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이고, 참고적으로 우측에 해설 보면은 화염 검출기의 종류 해가지고 플레임 I는 화염의 발광 현상, 그리고 플레임 로드는 화염의 이온화 현상, 그리고 스택 스위치는 화염의 발열 현상을 이용한다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증기 공급 시 과열 증기를 사용함에 따른 장점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포화 증기를 사용할 때 하고 이 과열 증기를 사용할 때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1번에 보시면 부식 발생이 저감된다. 맞습니다. 왜 그래요? 포화 증기의 경우 일부 수분이 같이 섞여서 취출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열 증기는 어때요? 과열기에서 다시 한번 과열을 시키다 보니까 이 수분이 어떻게 됩니까? 제거가 돼 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열 증기의 경우에는 수분이 없다 보니 부식 발생량은 어때요? 저감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 그 다음 2번에 열 효율은 증대된다. 당연하지. 이 과열 증기의 열량이 더 높을 테니까 2번 맞는 거고요. 그 다음 3번에 가열 장치의 열응력이 저하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열량이 너무 높다 보니까 과열 장치의 열응력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되겠지. 증가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6번에 틀린 것은 3번이고요. 4번에 보시면 뭐 증기 소비량이 감소된다. 그렇죠. 열량이 높다 보니까 포화 증기일 때보다는 적은 증기로도 충분히 부하에 대응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1, 2, 4번은 맞는 거고요. 6번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벽체 면적이 24m 자승, 열 관리율이 0.5kcal/m 자승 아워 도시, 벽체 내부의 온도가 40도시, 벽체 외부의 온도가 8도시일 경우 시간당 손실 열량은 약 몇 kcal/h인가? 이런 문제 이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맞추라고 주는 거예요. 자, 면적 줬고요, 열 관리율 줬고요, 온도 줬어. 그럼 뭐야? Q는 KF 델타 T. 자, 그래서 공식은 Q는 KF 델타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뭔데요? 열 관류율 또는 뭐 열 통과율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 F가 면적, 그리고 델타 T가 온도 차죠. 그렇게 하면 뭐가 나와? 열량이 나오는 거죠. 자, 그대로 넣습니다. 열 관류율이 0.5 kcal per m 자승 hour 도시고요. 그 다음 곱하기 F, 면적 뭔데요? 면적 24m 자승, 24m 자승 곱하기 온도차는 40도 마이너스 8도시겠네요. 40도 마이너스 8도씨 해가지고 단위 환산 한번 해보면은 도시 사라지고 미터 자승 사라졌으니까 1시간당 발생된 열량 Q가 나온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구해보면은 여기서는 384 kcal per hour.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손실 열량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읽으면 1시간당 손실된 열량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앞에서 제가 읽을 때는 열량의 개념으로 1시간당 발생된 열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1시간당 손실된 열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하기는 다를 수가 있다. 자, 그러므로 7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수위경보기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서, 자, 요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7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교재에 없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 그 우측에 해설해 보시면 수위경보장치의 종류해가지고 플로트식, 전극식, 코프스식 돼 있고요. 참고적으로 코프스식이 열팽창식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마그네틱식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다면 8번에 수위경보기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3번 베풀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 9번 문제. 연료 발열량은 9750kcal per kg, 연료의 시간당 사용량은 300kg per hour, 보일러의 상당 증발량이 5000kg per hour일 때 보일러 효율은 약 몇 %인가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 보일러 효율 구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와 다른 건 뭐냐면은 뭐 증기 발생량이나 증기 엔탈피, 급수 엔탈피를 준 게 아니고 상당 증발량을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 딱 보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풀이를 하느냐? 자, 일단은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9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하셔야 되는데, 이 97페이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Q는 G 곱하기 H2-H-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또 요 Q는 다시 쓰면 G2 곱하기 539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요 위의 공식과 요 밑에 공식이 같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G 곱하기 H2-H-가 뭐예요? 유효열 또는 전격 출력입니다. 근데 요 두 가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상당 증발량 구해보면 상당 증발량 G는 539분의 G에 H2-H-라는 공식이 있죠. 상당 증발량 구하는 공식. 그러면 이 539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쳐 쓰면 G2 곱하기 539는 결과적으로 G에 H2-H- 즉 요 위의 관계가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알고서 문제를 풀어야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일러 효율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돼요? 보일러 효율 이타는 GF 곱하기 H, 여기서는 그냥 발열량이니까 H라고 쓰겠습니다. 발열량 분의 G에 H2-H-란 말이야. 그러면 연료량 줬고 발열량은 줬어요. 근데 요 위에 증기 발생량 또는 급수량이죠. 그 증기 엔탈피, 급수 엔탈피인데 요 조건을 주지 않고 뭘 줬어? 이 상당 증발량 G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 보세요. 요 전격 출력하고 여기 밑에 있는 G2 곱하기 539하고 뭐야? 같다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뭐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요걸 지워버리고 G2 곱하기 539 해버리면 이것도 효율 구하는 공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공식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자, GF 뭡니까? 연료량. 그래서 이 연료량이 300이네요. 300 kg per hour가 될 거고, 곱하기 발열량은 9750 발열량이니까 kcal per kg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분의 상당 증발량은 5000이라고 나오네요. 5000 kg per hour가 되고요. 곱하기 539는 뭡니까? 이게 증발 잡열이란 말이에요. 100도씨 물의 증발 잡열. 그래서 kcal per kg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위 환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kg per hour 사라지고요. kcal per kg 사라지니까 뭐야? 효율이 나오는 거예요. 효율은
L은 제가 단위가 없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보면은 요게 0.92가 나옵니다. 그럼 퍼센트로 바꾸세요. 곱하기 100 하면은 92%.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만 이해하시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연소 안전장치 중 플레임 I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78페이지에 아주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측에 해설에도 나옵니다. 플레임 I 종류 해가지고 황화 카드뮴 셀, 그리고 황화 납셀, 그리고 광전관, 그리고 자외선 광전관, 요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문제 보시면은 1번 광전관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CDS 셀이라고 나오죠. CDS 셀이라고 나오는데, 자, 잘 보세요. 요 S가 황을 나타내요. 그러면 이게 황화, 그 다음 CD는 뭘까? 카드뮴. 그래서 황화 카드뮴 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이건 뭐예요? PBS 셀이라고 돼 있죠. 자, 이제 감이 오시죠? S는 뭘까? 황. 그래서 황화, 이거 뭡니까? PB가 뭐야? 납이야. 납셀. 자, 그래서 1, 2, 3번은 뭡니까? 플레임 I 종류가 맞고요. 그럼 틀린 거는 4번 SMS 셀. 요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10번에 틀린 것은 4번. 자,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보일러의 3대 구성 요소 중 부속 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문제 아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문제 상당히 헷갈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보일러 3대 구성 요소 중 뭡니까? 부속 장치. 부속 장치에 속하지 않는 거를 골라라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보일러의 3대 구성 요소는 뭡니까? 본체, 부속장치, 연소장치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부속장치는 뭐야? 부속장치의 종류는 아주 많죠. 뭐 통풍장치, 급수장치, 여열장치, 요렇게 뭐 나머지 뭐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찾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이 3대 구성 요소 중 부속장치가 아닌 거, 제가 적어 드릴게요. 아닌 거. 이게 주 메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부속장치에 속하지 않는 건 뭐겠어요? 4번 연소장치. 왜? 이 3대 구성 요소 중에 장치가 본체, 연소장치, 그리고 부속장치라며. 그러면 부속장치에 속하지 않는 거는 뭔데? 연소장치가 되는 거지. 왜? 연소장치는 3대 구성 요소잖아요. 자, 이 문제 아주 헷갈리죠? 이 헷갈리라고 이렇게 내는 거면 말장난 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통풍장치, 급수장치, 여열장치는 뭐예요? 얘들은 부속장치에 속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가 아닌 거, 부속장치가 아닌 거를 골라라고 했잖아. 이 정도만 했으면 이해가 하시겠죠? 이 정도만 했으면 진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1번에 3대 구성 요소 중 부속장치에 속하지 않는 거는 4번 연소장치입니다. 연소장치는 뭐라고? 3대 구성 요소에 속한다고. 자, 다음 12번 문제. 보일러 예비 급수장치인 인젝터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인젝터 뭡니까? 뭐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여기로 뭐가 들어옵니까? 고온 증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틈이 순간적으로 좁아지죠. 좁아지면 여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 교축 현상이 발생하거든. 교축 현상이 발생하면은 PT가 감소하고 엔탈피는 일정하면 열량은 일정하다는 소리지. 그래서 압력과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밑에다가 물탱크를 탁 설치해가지고 배관을 이렇게 연결해 놓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압력이 확 떨어지면서 물이 쭉 끌려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취출이 되겠죠. 취출이 돼서 어디로 갑니까? 보일러로 이제 급수를 행하는 장치입니다. 나머지 뭐 드레인이라든가 이런 건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론 때 설명 많이 드렸고, 이 12번 같은 경우는 교재 60페이지도 나오니까 한 번씩 보셔도 되고요. 그렇다면 이 인젝터의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1번에 구조가 간단하다. 그렇죠. 요게 그냥 구조가 이게 다야. 나머지 뭐 펌프는 어때? 원심식 같은 거 안에 임펠러도 들었고, 뭐 터빈 같은 경우는 임펠러 날개기 막 이런 거 엄청나게 복잡하단 말이야. 근데 이 급수장치 인젝터라는 건 뭡니까? 그냥 요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진짜 실제로 보면 조금해. 엄청나게 작아요. 그래서 구조가 간단하다. 맞아요. 그 다음 2번에 설치 장소를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 구조가 간단하니까 작겠죠. 그래서 설치 장소 역시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맞고.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증기압이 낮아도 급수가 잘 이루어진다 돼 있는데, 자 보세요. 고온증기가 들어오면서 교축 현상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증기압이 너무 낮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치출압이 부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기압이 낮아도 급수가 잘 이루어진다? 이거는 틀렸어요. 증기압이 어느 정도 높아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고 4번은 맞아요. 급수 온도가 높으면 급수가 곤란하다. 왜 그럴까? 이 급수대는 이 물, 급수죠, 급수. 급수의 온도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 온도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 급수가 미리 증발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 고온의 증기랑 만나서 이 급수가 미리 증발해 버리니까 이 물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얘가 증기로 변해 버리면. 자, 그렇기 때문에 급수 온도가 높으면 급수가 곤란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12번에 틀린 것은 3번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13번 문제. 1보일러 마력은 몇 kg/h의 상당 증발량의 값을 가지는가? 이 문제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1보일러 마력은 상당 증발량으로 하면 15.65kg/h고 열량으로 하면 뭡니까? 8435kcal/h다. 자,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14번. 보일러의 세정식 집진 방법은 유수식과 가압수식, 회전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다음 중 가압수식 집진 장치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것도 몇 번 나왔죠. 뭡니까? 벤, 사, 제, 충, 분. 그래서 벤튜리, 사이클론, 제트, 충전탑, 분무탑 이렇게 있었죠. 자, 그러면 14번에 아닌 것은 1번 타이젠 와셔,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14번에 틀린 것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중류 연소에서 버너에 공급되는 중류의 예열 온도가 너무 높을 때 발생되는 이상현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요 15번 같은 경우는 교재 114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카본, 탄화물 생성이 잘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이 중류의 예열 온도가 너무 높으면 미리 타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게 되면은 카본, 즉 탄화물, 검댕이라고도 하죠. 요런 것들이 생성될 수 있다. 1번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에 분무 상태가 고르지 못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점도가 너무 낮아져 버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비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맞고. 그 다음 3번에 역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역화를 일으키기 쉽다. 요것도 맞습니다. 요게 예열 온도가 너무 높아 버리면은 너무 쉽게 분해한다거나 연소돼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타고 들어가는 역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 3번 다 맞고. 자, 그럼 4번에 보시면 무화불량이 발생하기 쉽다라고 돼 있는데 무화불량이 발생하기 쉬운 거는 예열 온도가 너무 낮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열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무화를 쉽게 하고 치출량을 좋게 하기 위해서죠. 근데 예열 온도가 너무 낮게 되면은 무화가 불량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15번에 이 예열 온도가 높을 때 그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6번. 다음 중 액화 천연가스 LNG의 주성분은 어느 것인가? 그래서 LNG 같은 경우는 액화 천연가스라고 하고요. 주성분은 CH4 메탄이 됩니다. 그리고 LPG도 있는데 요 LPG를 액화 석유가스라고 해요. 이 액화 석유가스의 주성분은 C3H8, 요게 프로판이고 그 다음에 C4H10 해가지고 요게 부탄입니다. 그래서 LNG의 주성분은 메탄, LPG의 주성분은 프로판, 부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러므로 16번에 LNG의 주성분은 1번 CH4 메탄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17번 문제. 보일러 증발율이 80kg/m 자승 hour이고 실제 증발량이 40톤/hour일 때 전열 면적은 약 몇 미터의 자승인가? 자, 그래서 17번 문제 같은 경우 이 녀석은 98페이지에 나오는 공식으로 푸시면 되는데 그 공식이 뭐냐? GA는 HA 분의 G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GA가
전열면 증발율, 그래서 전열 면적당 증발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G라는 게 실제 증발량, 그리고 요 HA라는 게 전열면 면적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 공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풀게요. 여기서 HA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얘랑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리를 바꿔버리면 되겠죠. 얘는 올라가고 요 앞에 건 내려오고, 그래서 HA는 GA 분의 G가 돼요. 그럼 그대로 풀어보면은 G는 실제 증발량이니까 실제 증발량인데 단위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톤 퍼 아워가 아니고 킬로그램 퍼 아워. 그러면 1톤이 1000kg이니까 요 실제 증발량은 40하고 여기다 1000 곱하면 되죠. 하나, 둘, 셋. 그럼 4만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되겠네요. 킬로그램 퍼 아워. 그 다음 나누기 이 전열 면적당 증발률. 그래서 증발률은 80kg per 미터 자승 아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m 자승당 1시간에 발생하는 증발량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단위 환산해 보면 킬로그램 사라지고 아워 사라져서 미터 자승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답은 500m의 자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식을 외우셔서 푸셔도 되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숙련도가 좀 높다 보니까 그냥 단위만 보고 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푸냐? 단위만 보고 풀 때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지금 보여지는 보기를 나열하면 돼. 그럼 지금 보여지는 보기 조건이 뭡니까? 80kg per 미터 자승 아워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조건.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40톤 per hour야. 그럼 구하고자 하는 단위는 뭔데? 미터 자승을 구해야 된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요 단위들을 조합해가지고 미터 자승을 끌어내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은 미터 자승을 끌어내려면 요 킬로그램 아워, 톤 아워를 지워주면 되는데 이 킬로그램으로 통일을 시키면 되겠죠. 요 킬로그램을 지우려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4만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되는 거예요. 바꿔버리면. 그럼 이제 미터 자승을 위로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80kg 퍼 미터 자승 아워 분의 4만 킬로그램 퍼 아워를 하게 되면 사라지고 얘가 올라오니까 자연스럽게 500m 자승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참고적으로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왜? 단위에 대한 이해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공식 문제, 즉 계산 문제에 대한 정답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엄청나게. 자, 그래서 항시 단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7번의 답은 4번 500m 자승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8번 문제. 보일러 자동 제어에서 시퀀스 제어를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답은 4번이겠죠. 제어의 각 단계를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제어다. 요런 거는 이제 틀리시면 곤란해요. 자, 그 다음 19번 문제. 프로판가스가 완전 연소될 때 생성되는 것은 해가지고, 자, 프로판가스 C3H8입니다. 그럼 연소한다라는 건 뭐야? 산소와 화합한다라는 거거든. 자, 그럼 쌤, 산소랑 왜 화합합니까? 연소의 정의가 뭡니까? 산소와 화합하면서 빛과 열을 수반하는 현상이 연소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와 화합해야 되겠지, 연소가 되려면. 그래서 C3H8 요게 뭐야? 프로판이 연소하는 식은 산소와 일단 화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얘들 두 개가 화합이 되면 C와 O가 화합돼 가지고 CO2가 발생하고, 그리고 H와 O가 화합해 가지고 H2O 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얘들을 완전 연소 공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탄소 C가 3개입니다. 그럼 탄소가 지금 1개죠? 여기다가 3을 곱합니다. 그럼 탄소가 3개가 됐죠. 그 다음에 H가 8개예요. 수소가 8개란 말이야. 그럼 요거는 H2잖아. 그렇기 때문에 8개로 만들려면 앞에 4가 붙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D에서 계산합니다. 그럼 산소량은 어떻게 되느냐? 산소량은 O2 곱하기 3개니까 산소량이 현재 6개입니다. 그 다음에 O 곱하기 4니까 여기서의 수분의 산소량은 4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2의 산소량은 6개고 수분의 산소량은 4개가 되는 거니까 총 합은 몇 개야? 10개가 되는 거지. 요거 2개 더하면 10개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산소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산소가 5개. 5 곱하기 2 하면 10개가 되니까. 그래서 O2가 5개 있으면 완전 연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프로판 가스가 완전 연소될 때 생성되는 것은 뭐예요? CO2와 H2O. 자,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20번 보겠습니다. 공기 예열기에서 발생되는 부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2번에 보시면 공기 예열기에 가장 주의를 요하는 것은 공기 입구와 출구부의 고온 부식이다 라고 돼 있는데, 틀린 거는 2번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폐열회수 장치 과, 제, 절, 공이죠. 그래서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 예열기인데, 이 중에 과열기, 제열기는 고온 부식이 일어나고, 그리고 절탄기 공기 예열기 뭡니까? 저온부기 때문에 저온 부식이 일어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건 뭐야? 공기 예열기에 관한 사항이거든. 그러면 이번에 공기 예열기에 가장 주의를 요하는 것은 공기 입구와 출구의 고온 부식이 아니고 뭡니까? 저온 부식이 돼야 되지. 그러므로 20번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나머지는 맞으니까 한 번씩 더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21번 수관 보일러 중 자연순환식 보일러와 강제순환식 보일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자, 요 21번이죠. 그래서 교재 48페이지에 보시면은 요 보기 1번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강제순환식은 압력이 적어질수록이 아니고 압력이 어떨 때? 커질수록입니다. 압력이 커질수록 밀도차가 어때요?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밀도차가 커져야지만 자연순환식, 아까 통풍력에서도 얘기했지만 밀도차가 크면 클수록 이 자연순환식에 있어서는 순환율이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압력이 적어질수록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압력이 적어질수록 온도는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증기의 온도와 그 급수의 온도가 차이가 커지니까 그만큼 순환력이 커지는 건데, 이 압력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압력과 온도가 올라가므로 증기의 비중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증기의 비중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순환력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강제순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자, 그래서 21번에 틀린 것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압력이 적어질수록이 아니고 커질수록. 그리고 나머지는 맞으니까 한 번씩 더 읽어보세요. 자, 다음 22번 보일러 수위 제어 방식인 이요소식에 검출하는 요소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수, 증, 급이죠. 이렇게 3개 다 쓰면 3요소식이고요.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뭡니까? 이요소식이라고 했으니까 수위 증기를 검출하게 되면은 이요소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고체 연료의 고위 발열량으로부터 저위 발열량을 산출할 때 연료 속의 수분과 다른 한 성분의 함유율을 가지고 계산하여 산출할 수 있는데 이 성분은 무엇인가 라고 돼 있죠.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위 발열량은 저위 발열량에다가 뭐를 더하면 됩니까? 수분을 더하면은 고위 발열량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수분의 기호는 뭐죠? 수분 H2O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H2O 수분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연료의 어떤 성분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연료 중에 수소분에 의해서 수분이 발생하잖아요. 왜? 연소하면서 수소와 산소가 화합하면서 수분으로 변한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 연료 속의 수분과 요 수분과 다른 한 성분의 함유율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뭐겠어요? 다른 한 성분, 수소분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23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24번. 보일러 전열면에 그름을 제거하는 장치는 24번. 이건 뭐 더 설명할 것도 없는데 페이지 표시는 해드릴게요. 89페이지 나옵니다. 그름을 제거하는 장치는 2번 수트 블로어죠. 자, 다음 25번. 주철제 보일러의 특징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1번 내열성 및 내식성이 나쁘다 돼 있는데 주철 자체 특징 뭐죠? 내열성, 열에 버티는 성질, 내식성, 부식이 잘 안 되는 성질이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 2번에 고압 및 대용량에 적합하다라고 돼 있는데 주철제 보일러 같은 경우는 고압 대용량에는 부적합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1, 2번 다 틀렸네요. 그 다음 3번에 섹션의 증감으로 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 요게 맞겠죠. 주철제 보일러라는 거는 요런 섹셔널 보일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섹션을 늘려서 용량을 늘릴 수도 있고 섹션을 줄여서 용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거는 3번이겠죠. 그리고 4번은 왜 틀렸냐? 인장 및 충격에 어때요? 약합니다. 주철 자체가. 자, 그래서 25번에 맞는 것은 3번이죠.
자, 그다음 26번 일반적으로 보일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1번에 보일러 연소실 내의 온도를 낮춘다라고 돼 있는데 연소실의 온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높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26번에 틀린 거는 1번이겠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소실 온도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같이 읽어 드려 볼게요. 2번에 보일러 장치의 설계를 최대한 효율이 높도록 한다. 3번에 연소장치에 적합한 연료를 사용한다. 4번에 공기 예열기 등을 사용한다. 폐열 해소 장치죠. 그래서 2, 3, 4번은 어때요?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26번 같은 문제는 꼼꼼하게 읽어만 봐도 답이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시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는 습관을 기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26번에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노통 보일러에서 노통의 직각으로 설치하여 노통의 전열 면적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강도 보강, 관수 순환을 양호하게 하는 역할을 위해 설치하는 것은 자, 27번 요거는 교재 43페이지 나오고요. 이 노통, 평형 노통이 되겠죠. 요런 평형 노통에서 여기 안에다가 노통 끝과 끝을 잡아주는 배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럼 끝과 끝을 잡아주기 때문에 강도가 보강되고 그리고 요 배관의 이 면적만큼 전열 면적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전열 면적이 증가하고 여기 틈새에 구멍이 생기다 보니까 관수의 순환도 어때요? 이렇게 순환하기가 아주 용이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요런 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을 갤로웨이 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번의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28번 문제 다음 중 열량, 에너지의 단위가 아닌 것은 했는데요. 1번, 2번, 4번에 줄, 칼로리, BTU는 전부 열량, 에너지의 단위가 됩니다. 근데 3번에 보시면 뉴턴이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요 28번 같은 경우 교재 1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 19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기초 연력학 할 때 말씀드렸어요. 1kg 포스라는 거는 뭐와 같습니까? 9.8 뉴턴과 같다라고 했죠. 자, 이때 쓰이는 뉴턴의 단위는 결과적으로 뭐야? 이 kg 포스라는 뭡니까? 힘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뉴턴은 힘의 단위고요. 그 열량, 에너지의 단위가 아니죠. 그러므로 28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29번 문제 연료유 저장 탱크의 일반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1번 연료유를 저장하는 저장 탱크 및 서비스 탱크는 보일러의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용량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죠. 1번 맞고. 그 다음 2번에 연료유 탱크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유명계를 설치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연료유 탱크에는 탱크 내의 유량이 정상적인 양보다 초과 또는 부족한 경우에 경보를 바라는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도 맞겠죠. 그래서 1, 2, 3번은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고요. 4번에 보시면 연료유 탱크에 드레인을 설치할 경우 누유가 뭐예요? 그 유출한다, 기름이 유출한다 이 소리죠. 누유에 따른 화재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이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드레인은 탱크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드레인 시키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 탱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드레인이라는 건 뭐야? 이 이물질이 가득 차서 이 기름이 넘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이 이물질을 제거해주기 위해 드레인관은 이 탱크의 하부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드레인은 탱크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29번에 틀린 것은 4번이고요. 그 다음 30번 강철제 증기 보일러의 안전밸브 부착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해가지고 요 30번 문제에 관한 사항도 문제에 꽤나 나오는 편인데 자 30번 문제 교재 152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왕이면 한 번씩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잘못된 것은 1번 쉽게 검사할 수 있는 곳에 부착한다. 당연한 소리죠. 그 다음 2번에 밸브 축을 수직으로 하여 부착한다. 맞습니다. 이 보일러가 있으면
밸브의 축을 수직으로 이렇게 위로 수직 방향으로 설치를 한다라는 소리고, 그 다음 3번에 밸브의 부착은 플랜지 용접 또는 나사 접합식으로 한다. 요것도 맞아요. 그래서 1, 2, 3번 맞고, 4번에 보시면 가능한 한 보일러의 동체에 직접 부착시키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 안전 밸브, 이 세이프티 밸브라고 하잖아요. 세이프티 밸브는 보일러 내부의 압력이 이상력이 돼버리면 바로 분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보일러 본체 상단에 다이렉트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틀린 것은 4번이죠. 가능한 한 보일러의 동체에 직접 부착시켜야 되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말이 뭡니까? 보일러 본체에 직접 부착을 시켜야 되고, 밸브와 보일러 본체 사이에는 어떠한 밸브도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항이 있었죠. 자, 그러므로 30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강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을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